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장순원 기자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대출 받았을 때 35년 최장기라고 그래서 와 되게 길다. 네. 다 갚으려면 70은 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더 길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40년짜리 주담대를 하나은행에서 냈는데 정책 모기지 상품은 그 한 해 전에 나온 게 있었어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예, 론이 40년짜리 있었죠. 있었는데 예.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 이제 40년짜리를 이번에 처음 팔기 시작했고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 네. 인수위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그 50년짜리 만기 그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하.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한번 그걸 살펴볼 것 같아요. 일본도 50년짜리 있어요. 네, 일본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만기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다달이 갚는 돈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다달이 갚는 돈은 이자인데 왜 원금과 이자를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지면 월 상환 부담은 조금 줄어들. 물론 대신 이제 총 상환액은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는 상당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고요? 네, 이제 만기가 길면? 네, 그 DSR하고 좀 엮여 있는 건데 예. 지금 하나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예. 네. 지금 이제 대출 규제라는 건 크게 DSR 규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자기 소득과 그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의 비율을 따져봐서 네. 차주별로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출 만기가 길면 길수록 DSR 비율을 산정할 때 유리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30년에 나눠서 갚느냐, 네. 50년에 나눠서 갚느냐. 지금 뭐 마통을 한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이 금리 3.75%로 5천만 원 이제 소득을 가진 분인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보면 네. 이제 30년 만기를 했을 때는 3억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네. 만기를 이제 10년 단위로 늘리면 뭐 한 5천에서 6천 정도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늘어나는 게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DSR 규제 아래서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주담대 만기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게 꼭 주담대에서만 관찰되는 건 아니고요. 예. 며칠 전에 KB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내놨는데 네. 지금 신용대출은 뭐 얼마를 갚든지 간에 만기를 5년으로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5분의 1씩 매년 맞아, 갚는다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계산하고 마이너스 DSR을 보장할 때. 예.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한 원금의 40%만 갚으면 만기를 10년으로 봐주는 그런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연봉 5천인 직장인이 4% 금리로 신용 5천을 땡겨서 쓴다. 네. 그러면 이제 만기가 5년일 때는 이제 1,250만 원, 원금 1,000만 원, 이자 네. 250만 원을 해서 DSR에서 25%를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40% 분할 상환을 해서 만기를 10년으로 늘리면 뭐 이자는 250만 원으로 갚겠지만 원금이 500만 원만 계산이 돼서 DSR이 이제 15%밖에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5%만큼 다른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 이게 만기가 다 길어질수록. DSR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군요.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 네. 소득 대비해서 얼마까지만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네. 하여튼 엿가락처럼 최대한 늘리고 네. 낮춰놓는 게 목표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이 많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5개월, 4월까지 거의 5개월째 지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대출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처음 뭐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돼서 그 주담대나 뭐 전세 자금 대출이 좀 줄었던 측면도 있고 예. 또 한편에 되게 컸던 게 이제 신용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신용 대출이 과거보다 네. 많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DSR 효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용대출을 빌리고 주담대를 같이 빌리게 되면 신용대출이 이제 DSR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용대출을 이제 없애고 아. 주담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5년으로 나눠서 나누기 5로 하니까 네, DSR을 많이 잡아먹는다 네, 이거군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인 만기를 길게 해주는 상품들을 많이 내놓으면 대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많이 안 내리고 만기를 늘리는 방식 좀 대응하긴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이제 또 차기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는 게 이제 정책 스탠스잖아요. 근데 이제 인수위원회가 오늘도 뭐 국정과제에서 밝혔는데 LTV가 지금 뭐 한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네. 최대 한 80%까지 좀 완화해주는 이제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LTV 규제가 풀어진다고 해도 DSR 규제가 그대로이면 대출 가능 금액이 사실 늘어나는 게 없는데 맞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DSR 규제는 크게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DSR 규제를 건드리지도 않고 대출을 늘리려면 만기를 늘릴 수밖에 없다. 네, 만기를 늘리는 방법이 이제 가장 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좀 만기가 길어지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뭐 부작용은 없습니까? 왠지 이렇게 해도 되나? 부작용이요. 네. 만기가 늘어나면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사람들은 대출을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도 네.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난다. 또 이제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상환 부담은 좀 준다. 매월 갚아야 될 상환 부담은 준다. 반대로 기간이 길어나니까 총 이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이자도 좀 늘어나겠죠. 오래 갚아야 되니까 이자도 더 내야 되겠죠. 은행 측면에서는 이제 이분이 언제 이제 소득이 끊길지 아주 긴 기간 이제 소득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돈을 갚을 텐데 네. 그거가 좀 뭔가 리스크나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은행이 짊어져야 될 리스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커지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 야, 그럼 40년 만기면 내가 30에 집을 사는다고 대출을 받았다. 그럼 70까지 갚아야 된다는 뜻인데. 네. 그쵸? 네. 70까지 벌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중간에 네. 응. 집을 팔고 네. 중간에 그냥 집 팔고. 대출도 다 끄고 어. 그래도 남는 돈 있을 테니 네. 그걸로 뭐 좀 싼 곳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이동하거나 하면 되죠. 왜 그렇게. 그거를 70년 동안 계속 70세까지 뭐 어떻게 그걸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약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맞아. 10년도 안 돼서 갚는다고는 하더군요. 대체로. 보유하고 대개는 갚으니까 예. 뭐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야 지금이 40살인데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뭐 그럼 만기를 그럼 20년으로만 해줘야 된다. 정년이 60년이니까 네,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갚는다는 얘기냐. 네. 그러니 이런 분에게는 만기 긴 걸로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뭐 논리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집값이 뭐 한 2천만 원쯤 하든가. 그럼 뭐 한 10년이면 다 갚아버리고 또 뭐 하죠 할 텐데. 이게 예를 들면 빚은 그러니까 대출을 자녀 세대로 이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50년짜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집을 담보로 쭉 받다가 다 50년 동안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못 갚죠. 50세인 사람이 50년 만기를 하면 중간에 사망하죠. 중간에 사망하면 네. 그냥 집을 받고 네. 그냥 그 물려받은 자녀가 다시 이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대물림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던데. 근데 그런 나라 뭐 일본도 있고 스웨덴도 그렇고 북유럽 쪽이 그런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짜리 대출 있다면서요, 스웨덴. 스웨덴이 105년 최장 105년짜리가 있고 북유럽이 대체적으로 그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요. 대신 이제 그 만기를 길게 한 거는 월 상환 부담을 좀 줄이고 예. 여기는 뭐 할아버지가 살던 걸 아버지가 물려받고 뭐 아버지가 물려받은 걸 뭐 아들이 물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사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집도 물려받고 대신 부채도 물려받고 물려받기 싫으면 팔아서 팔면 그러니까 원금을 갚긴 갚되 매우 조금씩만 갚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놓는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스웨덴 같은 이제 북유럽 나라고 네.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그런 걸 이제 5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만 44세 이전에 가입을 하든지 예. 그러니까 대신 이제
빚도 채무도 상속하겠다고 하면 그 연령 제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 80세까지 혹은 이제 50년 분할이나 만 80세까지 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뭐 내 저기 모기지를 상속받겠다고 하면 사실 예. 그 가입 연령 제한도 없고 해서 50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음. 그런 식의 있고 미국 그러니까 해외 주담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짜리 모기지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해요. 예. 영국은 한 40년. 예.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도 뭐 한 20, 30년짜리가 많고 그럼 그들은 20, 30년 안에 30년 안에 네. 원금을 다 갚습니까? 조금씩 갚아 나가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어요. 다 갚느냐고요. 그죠? 다 갚는지 그러니까 다 갚으라고 하냐고요. 우리는 예를 들면 30억짜리 집을 샀다. 네. 근데 대출을 만기 30년짜리를 30억짜리 집이 아니라 30억 원을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네. 그리고 만기가 30년이다 그러면 네. 매년 1억씩 갚아라. 네. 라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예. 30년짜리 대출이면 하여튼 이 대출이 끝날 때는 부채가 제로가 되도록. 음. 궁금한 건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도 원금을 갚도록 하는 건 들었는데 네. 다 갚으라고 하냐? 네. 아니면 원금의 일부라도 갚으라고 하면 일부 갚는 거 뭐 어려워요. 한 달에 한 5만 원씩만 갚아도 일부 갚는 거니까.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우리는 다 갚으라고 하면 부담이고. 그러면 대출을 이제 못 내니까 이 소득에서는 대출을 못 내는데 예.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네. 자꾸 이제 만기를 연장시켜서 네. 음. 근데 지금 해결을 하는 보면 거죠. 트렌드가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만기를 연장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요즘에 너무 많이 뛰니까 예. 사람들이 기존에 그 만기 갖고는 그 DSR이 안 나와서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기를 늘려주는 추세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떤 주거 접근성,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집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 그것도 빚 부담인데 예. 사람들이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 과거에 뭐 30년짜리, 40년짜리로 갈아타게 되면 예. 말씀드렸듯이 다달이 갚는 빚이 좀 주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채무 재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약간 영국 사례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만기가 늘어나면 예. 이제 대출 가능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 또 반대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게 길었다 그랬잖아요. 예. 최근에 그 만기를 조금 줄이는 추세예요. 거기는 왜 그래요? 여기는 이제 너무 기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네. 많이 늘어서 그걸 좀 아, 관리해야겠다 이런 오히려. 목적으로 네, 만기를 좀 줄이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예. 이 집값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몇 년에 걸쳐서 갚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출을 받아요 집을 예. 살 때. 예. 그리고 원금을 갚는 거잖아요. 예. 그게 몇 년에 갚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이상하죠. 그런 예, 룰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상하네. 다 못 갚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집 팔아서 갚을 중간에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10년 만에 갚아도 되고 능력이 되면. 음.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거가 이상하죠. 그러다가 이러니까 대출이 너무 안 나가네? 그럼 만기를 길게 하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DSR 규제를 할 때는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수입에 딱 40%만 하고 딱 요만큼면 다 이 안에 다 원금 갚고 그거 못할 건 하시면 대출 받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지금 그 전략이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야 이러면 너무 대출 못 받잖아. 아 그런가요? 그럼 만기를 좀 늘려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 그럼 처음에 그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근데 집값이 더 오르면 네. 그럼 좀 더 대출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의 소득이 그렇게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더 그럼 60년, 만기를 70년 계속 60년,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아마 지금 DSR이 아마 40%까지인가요, 그죠? 예. 지금 40%죠. 근데 그거 이제 50이나 60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더 늘려. 100년으로. 그렇죠. 그게 그게 뭐 그게 국가별 무슨 국가마다 지금 다 규제냐는 거예요, 그런 그게.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두 예. 가지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금융으로서 이제 집을 예. 사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측면이 하나 할 때 있고 돈은 빌려줘야 돼. 돈을 빌려줘야 되는 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가계부채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 네. 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야 될 니즈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적절히 믹스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약간의 꼼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논리 자체는 네.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 안 그래도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걸 보여드릴게요. 예. 뭐 다른 나라들도 실제로 DSR 제도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예. 더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네. 우리나라의 DSR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영국의 DTI나 저거는 뭐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썼던 DTI와는 조금 다른 개념, 이제 DSR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미국은 이제 뭐 하우스홀드 DSR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DSR과 비슷하고 뭐 저런 개념을 쓰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이고 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걸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그 일종의 이제 금융권의 자율에 맡긴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30%에서 이제 대출이 형성돼 있고 미국은 이제 36% 정도인데 예. 실제로 뭐 저거보다 은행에서 이제 빌려주는 DSR 저 수치는 훨씬 더 낮고요. 훨씬 더 낫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게 뭐 36%까지를 권고하지만 예. 그러니까 보통 36 룰을 이제 적용하는데 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은 이제 DSR로 계산할 때는 28% 정도만 유지를 하고 전체 대출에 관해서는 한 36%를 유지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평균 이제 저 DSR이 한 13% 정도 됐다고 그러고 은행권에서 예. 최근에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를 좀 해서 현재는 한 21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말 기준이긴 한데 한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 네, DSR이요? 네, 네. 우리나라? 미국이요. 미국이 네. 야, 엄청났네. 8%? 미국 근데 우리나라 은행권은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은행권 기준으로 한 3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8%라고요? 네. 8%? 미국은 그럼 자기 소득의 8%가 원금도 갚는데 원리금으로 나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80만 원만 원리금을 낸다는 거고. 아니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소득 대비 집값이 싸거나. 저도 저게 좀 궁금했는데 뭐 이제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빌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네. 기간이 좀 짧고, 그러니까 그 만기가 좀 짧은 편이고, 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기간이 이미 이제 미국 기본이 30년이고, 그리고 그 미국의 그게 뭐 지역마다 좀 가격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 미국의 예. 평균 이제 주택 가격이 한 35만 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억, 네, 4억. 4억 정도 그러니까 하니까. 네.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면 네. 조금 저 비율은 낮을 수는 있겠죠. 야, 그래요. 대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뭐 우리도 뭐 그 비슷한 언저리에서 규제를 뭐 40%대에서 하고 있고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LTV 비율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그래프 아까 예.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 같은 주요 지역에서는 40%밖에 안 되고 예. 또 15억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예 LTV 규제 때문에. 근데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은 꽤 높은 수준이고 미국도 한 7-80% 그러니까 집값의 한 80% 정도 까지는 규모는 빌려준다. 네. 그 LTV 규제는 빌려준다. 가급적이면. 예, 예. 뭐 물론 저와 저 DSR 규제를 같이 중첩적으로 적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빡세게 LTV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뭐 요걸 좀 높인다고 하니까 예. 예. 집이 필요하면 빌려는 줘야죠. 빌려는 줘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뭔데?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아 그리고 아까 DSR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었던 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덜 빡센 면이 또 하나가 이제 예외가 된 대출들이 되게 많아요. 그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DSR 계산에서 빠지잖아요. 예. 빠지는데 뭐 미국 같은 데는 거기는 뭐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거든요. 아, 거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DSR 계산은 조금 약간은 왜 이렇게 빡센 건 아닌 것 같다. 네, 네.
DSR 규제를 할 때 예.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 이렇게 웃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원금을 반드시 30년 안에 갚으라고 하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뭐 2억밖에 못 빌렸잖아요. 네. 그런데 40년짜리 대출이 나와버리니까 한 3억 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봉이 이런 사람은 2억 빌릴 수 있는 게 정상입니까? 3억 빌릴 수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정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예요. 네. 규제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려면 이자는 항상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네. 이자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이자를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되면 이거는 뭐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과도한 대출이다라고 한다면 이자만 갚는 걸로 가정하고 대출도 그렇게 해주고 아, 그러니까 중간에 팔아서 갚을 수도 있으니. 팔아서 갚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자는 꼭 내야 되니 이자가 네 소득의 얼마 이상 되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규제를 하면 그거는 원금은 안 갚아도 되니까 뭐 언제든지 항상 갔죠. 그러니까 만기가 10년이든 만기가 60년이든 네. 만기가 100년이든 이자는 항상 똑같으니까. 아니 근데 처음에 DSR 할 때 그런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DSR이라는 거 적용할 때 선진국도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간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속 올라가고 뭐 앞으로도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면 원금은 나중에 갚고 근데 예를 들어 집 샀는데 돈을 왕창 빌렸는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런데 내 소득에 비해서 네. 과도한 대출을 받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거나 비슷하거나 떨어졌을 때에도 가계부채가 문제가 안 되려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는 컨셉 자체는 필요하긴 필요한 것 한데 같아요.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 이거를 10년 안에 갚아야 될지 100년 안에 갚아도 될지 300년으로 해도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원금을 왜 다른 나라는 그래서 원금을 일부만 갚으라고 해요. 일부만 갚으라고 또 이제는 한다. 안 갚아도 되고 그때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근데 물론 원금을 30년 안에 갚고 20년 안에 갚으면 제일 좋죠. 그럼 가계부채도 안정이 되고.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대출은 못 나가고 그럼 젊은 층은 어떡하란 말이냐 저소득층은 어떡하란 말이냐 하니까 금방 40년으로 늘려주고 금방 50년으로 늘려주고 네. 결국은 결국은 끌려갈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보통 이런 거 상품 내면 네. 감독 당국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뭐 빌려주지도 말라고 그러고 아예 난리였잖아요. 작년 말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40년, 50년으로 조금 늘어나도 금융위에서도 괜찮다고 한 모양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게 보통 감독 당국 눈치를 보잖아요. 은행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뭐 2% 뇌피셜입니다. 어. 집값을 잡아야 될 때는 네. 만기를 10년으로 줄여. 그러면 그럼 못 대출 빌리는 한 거지. 1억밖에 안 돼요. 못 못 빌리는 거지 빌리죠. 못 사지.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괜찮은 것 같든가 네. 아니면 대출이 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든가 네. 결정적으로는 야 이래서는 어떻게 집을 사란 말이냐라는 여론이 강해지면 또 만기를 늘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인지 정치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만기를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예. 별로 그 만기를 조절하는 게 무슨 뭐한 짓이냐는 거죠. 만기가 좀 더 늘어나면 더 빌려주는 거면 더 빌려주고 싶으면 만기를 또 늘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알면서 DSR은 놔두고 싶은데 대출은 네. 해주고 싶고 하니까 늘리는 거죠 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을 안 하고 싶으면 나 저 10kg 살 빼기로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20년 동안. 그렇죠. 20년 동안. 그럼 오늘부터 운동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뒤에 두 번째도 핫한 게 있어가지고 고만하는데. 오늘 또 세무사님 오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은행들은 만기를 늘리고 있다. 네. DSR 규제는 살린다는 명분은 살고 싶고 대출은 더 해주고 싶으니 네.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이 오면 시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님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때입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